자, 이번 코너는 이슈 앤 소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올투자증권은 전신 KTB증권, KTB 투자증권인가요? 네, 그전엔 KTB 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사명을 이제 바꿨는데 다올투자증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이성웅 차장께서 어떻게 정해오셨는지 화면으로 또 볼까요? 자동차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코로나 이전의 생산 회복 이렇게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생산량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은 몇 년 동안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뭐 중국이나 또 이제 러시아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뭐 기업들 글로벌 그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생산량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계획을 좀 잡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쇼티지가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닌 상태에서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생산량이 회복이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심혈을 기울인다. 한마디로 이 생산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팔린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판매에 어떤 목을 매는 것보다도 생산량에 집중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기아의 EV6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를 신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1년 넘게 기다려야 네, 되거든요. 대기하는 시간이. 네, 대기 물량의 그 대기 시간이 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을 때도 이런 외부적인 요건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백오더죠. 말씀하셨듯이 주문 대기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 130만 대로 알려져 있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물량이라 그 백오더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주문 물량이 쌓이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게 판매 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좀 박차를 가하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 차량용 이 반도체 쪽으로의 물량이 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땐 공급은 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과정에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면서 어느 정도 이 반도체 부분을 가져오냐라는 부분이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 생산량의 가장 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 라인인 8인치 뭐 공정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으로 좀 돌리는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NXP나 르네사스가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빠르면은 그전에 중단됐던 부분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의 좀 그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탄탄한 수요가 없으면은 뭐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수요는 지금 계속 적체되고 있고 대기 시간도 길어지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은 사실 이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공급하면은 이제 대기 시간이 좀 단축되고 사람들이 또 신차 뭐 이 신청하는 그런 욕구, 뭐 신차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G90 인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1억 원대가 호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인용 차량도 이제 많을 거고
상당히 그 해외 수입차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뭐 디자인 면에서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월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호평도 좋고 그게 현대차, 기아차에는 긍정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이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뭐 바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다는 것보다도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가속화 부분이 크게 지금 이제 글로벌 어떤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완성차 부분의 판매량의 전기차 차지하는 부분이 10%좀 넘지, 10%좀 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캐파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도 20, 3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20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에서 30%까지. 30%. 그러니까 네. 지금 글로벌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용이 10%좀 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내년까지 봤을 때도 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20% 이상까지는 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듯이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가속하고 생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또 빨리 할 수, 리드 타임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포착해 보시는지 주말에 이제 뉴욕에서도 이슈가 됐던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세를 조금 면제시켜 주는 거죠. 동남아 쪽에 지금 얘기가 2년 면제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동남아 4개국의 이 패널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동남아의 이 패널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중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이 프레스를 하다가 지금 약간 턴을 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뭐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부분을 동남아 쪽에서 패널을 완성하면서 우회적으로 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적용을 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역시 뭐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대한 접목시키는 부분을 빠르게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뭐 태양광 업체들이 이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 동남아 쪽에서도 이 부품 같은 경우가 원활하게 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태양광 이 발전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떤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뿐만 유럽 쪽에서도 이 신재생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 정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미국도 틀리진 않아요.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가속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산업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시키려면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요즘 에너지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쪽이 굉장히 또 빨라지고 있고 서둘러지고 네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내용이 우리한테도 긍정의 영향을 주겠죠. 근데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의 그런 부품에 대한 부분에 가속화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어려면 경쟁적으로 봤을 때도 뒤처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부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싸움에서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품에 대한 사업 부분을 대형 업체들도 하나둘씩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 기업씩 본다고 한다면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군요. 네. 자, 이슈 두 가지 좀 봤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 봐야 되는데, 이제 이성웅 차장의 그 기업, 오늘은 어떤 선택이 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동아기업 말씀드릴 동아기업. 텐데, 동아기업 이제 목재 업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록의 이 전액 사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본업이라고 해서는 목재 쪽, 그러니까 MDF랑 이 파티클 보드죠. PB 쪽에서의 가격 강세가 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목 가격보다도 이 판매 가격 인상매 분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286억 그 예상치가 높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는 원목 가격은 제한적으로 가고 이 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 상승 부분은 계단시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근데 수요를 본다고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상은 넘는 35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전액 쪽은 아직까지 수익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본업에 대한 부분에 전액까지 이제 플러스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동화기업. 네. 소재 2차 전지 전액 쪽으로 이제 이슈가 됐다. 자회사가. 네. 동화기업은 그럼 뭐 혹시 뭐 매매 전략을 참고하신다면 어떤 소스를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목표 주가를 주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 전액 쪽으로의 목표 주가를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본업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성장은 플러스 알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고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 관점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슈 연소문을 다뤄봤고요.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께서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